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6강에 들었습니다. 6강에서는 우리 2번 신고사항 들어갑니다. 신고사항은 소위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허가받죠. 어떤 경우에 건축이나 대소는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그분들에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었죠. 근데 신고는 뭐냐? 허가사항보다는 좀 약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그분들에게 신고합니다.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죠. 보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미리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제가 아주 잘 나와요. 뭐가? 밑에 박스. 이 신고 대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제. 그래서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죠. 또 동그라미 5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바람지하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일단 85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내입니다. 초과나 넘는이 아니라 이내다. 85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중축, 개축, 재축. 신축은 빠져 있어요. 중축, 개축, 재축. 신축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예의가 있습니다.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부분의 바람지하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를 하는다. 10분의 1 이내인 경우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10분의 1 이내로 단축됩니다. 두 번째, 국토법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자 일단 봅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원래 도시역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시역은 원래 전국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신고할 때 나오는 거는 뭐만 나오냐면 도시지역은 빠집니다. 도시지역 빠지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세 개만 해당됩니다. 주의하시고 그리고 설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하는 겁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가 아니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제외된다. 신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거기 기역, 니은에 해당할 때는 신고하면 안 된다. 허가해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로 안 된다. 어디서는 신고 안 되느냐? 기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아무리 작은 것 짓는다 하더라도 이건 허가받아야 된다. 뜻입니다. 신고 안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뭔데? 이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용어인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개발할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상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상업 지역이고 여기는 학교 들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짓는 거, 자세하게 계획 세우는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런 데서는 설사 작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신고 안 되고 허가 받으라. 어디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두 번째, 방제지구는 취약구역, 제취약 지역이다. 여기도 역시 신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딘데? A. 국토법상 방제지구. B. 급경사지 재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 위험지역. 이런 곳에서는 신고로 안 됩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대수선. 원래 대수선도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만 신고하느냐? 작을 때, 즉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이럴 때 신고한다. 그 뜻입니다. 대수선은 원래 허가받습니다. 이럴 때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대수선이 있어요. 특별한 대수선도 어떻게 하냐? 이것도 다 신고하면 되는데, 특별한 대수선 뭐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뷰 이렇게 나가는데, 특별히 내력벽 면적 얼마? 내력벽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니은 기둥을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무틀 3개 이상 등등 나가죠. 근데 주의할 거, 그 문장 끝에 다 뭐만 나오냐면 수선만 나온다. 수선. 그러니까 원래 대선에 수선 변경할 때 대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신고하는 경우는 변경은 안 됩니다. 뭐만 된다고요? 수선만 나와. 수선만.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억에 내력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반이죠. 수선하는 거. 또 니은도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디귿도 수선하는, 이렇게 나가죠. 변경은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 밖에 소규모 건물인데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첫째, 기억.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신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연면적 합계가 나왔다는 것은 건물이 2동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한 동은 그냥 연면적 그러죠. 한 동은 연면적 그럽니다. 근데 연면적 합계 그러면 2동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 있고 여기 건물 있다. 이게 만약에 여기 다 합치면 연면적이 40이다. 여기 다 합치면 연면적이 50이다. 그래서 여기 연면적. 그럼 이 두 개를 뭐라고 할 것이냐?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얼마죠? 90제곱미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신고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높이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 니은에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측정할 때, 3m 이하 범위를 측정할 때 높이 이거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디귿 표준 설계 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리을도 최근에 한 4, 5년 전쯤에 중개사에서 나왔는데, 거기 좀 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공장인데, 공장에서 건물인데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이것이 핵심입니다.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적인데, 읍면적에서 건축하는데 거기 창고하고 축사, 작물 재배사 면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무슨 글자로 끝났습니까? 4자로 끝났죠? 400. 4자로 끝났으면 400제곱미터입니다. 반면에 창고는 반 뚝 잘라서 200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보니까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하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고 대상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왜?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해드린 거예요. 이어서 괄호 2번 건축신고의 의제와 효력상실. 이 신고한 것도 똑같이 아까 20몇 가지 의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관계 행정기한한테 15일 내 의견 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고는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냐? 1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신고했으면 1년 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연장 있느냐? 연장은 안 보여요. 그냥 1년이에요. 연장 안 보이고. 만약에 1년 지나면 어떡하냐? 그냥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아까 허가는 어떻게 했어요? 허가는 취소 기간 지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신고는 취소가 아니라 뭐냐? 효력이 없어진다. 기간은 몇 년이고? 1년. 1년 꼭 외워놓으세요. 연장 없다. 세 번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입니다.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걸 갖다가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허가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그 사항은 허가받으면 되고 신고한 것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구문에 따라서 허가권자 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는 그분들이니까요. 그분들에게 신고해야 된다. 구문에 따라서. 다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선 또는 용동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그러지 않다.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상관없단 말이죠. 자, 거기 어떻게 하냐? 1번. 받은 잡기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이다. 이거 변경할 때는 허가받고 나머지 신고한다. 두 번째, 신고로서 가름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이래도 불구하고 신고한다.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허가 받고 그냥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건축주, 시공자, 감자를 변경하는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것은 괄호 3번 일괄 변경 신고 사항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실제 시험지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다만 거기 3번에 일괄 변경 신고 사항만 변경 신고 사항만 문제집에 있는 경우가 있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봐드리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일괄 신고, 변경 신고인데 일괄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사안 자체가 중대사항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모았다가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모았다가 변경 신고하느냐? 거기 보니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 승인이 뭔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뭐냐? 일괄 변경 신고사항 1번입니다. 1번은 뭐냐면 바람잡기가 주의하세요. 그냥 보통 신고는 85제곱미터 이내였잖아요. 여기 일괄 변경 신고는 거기 변경되는 부분의 바람잡기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제곱미터 이하. 이거 아시죠? 50제곱미터 이하.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대선. 3번은 대선입니다. 3번은 대선. 대선도 역시 일괄 변경 신고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혹시 분수가 보이면 10분의 1 이하입니다. 분수가 보이면 10분의 1 이하 이렇게 하시고 혹시 미터가 보이면 1미터 이하나 1미터 이내입니다. 2미터는 없어요. 10분의 3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람잡기가 50제곱미터 이내고요. 이하고요. 그 다음에 대선하고 나머지 혹시 분수가 보일 때는 10분의 1 이하가 맞는 것이고 미터가 보이면 1미터 이내나 1미터 이하가 맞는 겁니다. 혹시 다른 것이 되면 그게 틀린 게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5절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비교적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종전에도 많이 나왔고 또 최근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뭐냐면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임시 건물입니다. 이 가건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허가받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각각 시험지에 다 나올 수 있는데 특별히 뒤에 연장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허가받는 건 뭐냐?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면 허가나 신고는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의 80% 이상이 뭐라고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허가든 신고든 누구한테 간다?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분들이 뭐라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받는 건 어떤 가건물이 허가받는 거냐? 이 말이 보입니다. 허가에는 반드시 도시 군계획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이런 말이 보입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이런 말이 보이면 무조건 허가 가건물이 되겠습니다. 허가 가건물입니다. 허가 대상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에 도시 군계획 시설 및 도시 군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분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 군계획 소리가 보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이 도시계획시설, 옛날 말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들어설 곳이고 그런 데다가 만약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분들은 해당 가설 건축물 허가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내줘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기역이 뭔데? 국토법상 64조에 위배된다. 그러면 안 내줘요. 기역 위배되면 안 내줍니다. 니은 위배돼도 안 내주고 디귿 위배돼도 안 내줍니다. 위배되지 않을 때 다 내주란 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내줘야 된다. 그래서 기역이 뭔데? 64조, 즉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위배되는 경우는 안 내준다. 그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시공개시설 부지 이게 뭐냐면 그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자세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 언제 도로 들어선다. 이러면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4층 이상 안 내준다. 즉 3층 이하만 된다. 그 뜻입니다. 4층 이상 안 됩니다. 3층 이하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뭐냐면 거기 A, B, C, D는 내주는 경우입니다. A, B, C, D, E 요거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저는 규정을 해놨죠. A, B, C, D, E 니을이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E입니다. 동그라미 E A, B, C, D, E 니을이 아니라 A, B, C, D, E 동그라미 E 이 5가지는 허가를 가건물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첫째, A는 말장난제 주의해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아닐 것. 너무 튼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 것 그럼 틀립니다. 아닐 것 그래 내줍니다. 너무 튼튼하면 안 되니까 아닐 때 내준다. 두 번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 됩니다. 그 서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이내만 내주는 것이지 5년, 6년 안 내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이 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 옆에 다만 도시공개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로공사가 아직 안 일어난대요. 공원을 아직 안 맞는데 그때는 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를 설치를 필요하지 않는 것.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 데입니다. 근데 가공을 하는데 거기다 전기도 새로 전부터 심어야 되고 수도관 해야 되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줄 수가 없다. 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이 아닐 것. 이건 임시 건물인데 만약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뭐 상가를 분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리을. 이건 리을이 아니라 그냥 리을로 하면 되겠습니다. 리을. 디귿이 아니라 리을. 영어로 D가 아니라 리을.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령 기준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에서 이제 D로 영어로 D로 끝나고 다음에 따로 이제 리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차원에서 리을.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제한 규정이 있다. 그걸 위반하면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3층 이하고 3년 이내입니다. 3층 이하, 3년 이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신고 대상 가건물입니다. 지금 허가했고요.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역시 신고도 누구한테 가고요? 그분들한테 갑니다. 갔는데 신고할 때는 뭐가 나오냐? 거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말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 특별히 공사용 가건물 중에는 인부들 숙소 같은 거라든가 또는 사무실 같은 거 간단하게 지은 거 있죠. 현장에 지은 사무실 같은 거.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사용 가설건축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축법에서는 견본주택. 견본주택도 역시 신고대상 가건물입니다. 자, 뒤에 가면 나오겠네요. 봅시다. 거기 56쪽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이 신고 가건물이 되게 많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외울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봐드릴게요. 거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모델하우스 나왔죠. 동그라미 4번. 모델하우스 뭘까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 모델하우스. 이것도 가건물이다. 신고 대상. 근데 여기는 이 견본주택은 면적이 정함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다. 왜냐? 똑같이 지어야 되니까 면적을 제한하면 작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30평짜리다 하면 30평짜리 그대로 지어야 되니까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 제한인 것도 있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6번입니다. 6번.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건물. 경비실. 조그만 경비실. 이때는 1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신고 대상일 때. 그런 얘기입니다. 또 10번에 보니까 간이 축사용, 가축 분뇨 처리용, 또 비닐하우스 나오죠. 이런 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보다 작을 때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고하죠. 등등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그럼 아까 허가는 보통 몇 년이죠? 존치기한이 3년 이내였죠. 물론 이제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도시계획 사업이 늦어지면 그러나 신고는 몇 년일까? 그 다음 표지 제일 위에 방과로 2분 보니까 신고는 몇 년입니까? 존치기한이 3년 이내로 한다. 3년입니다. 3년. 다만 이것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가 하나 있네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경우는 공사 완료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보통 3년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요. 연장 아셔야 되겠네. 이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그분들이 여기 누가 주관하니까 그분들이죠. 그분들이 미리 끝나기 전에 만료되기 전 며칠 전에 30일 전까지 해당 가건물 건축주에게 알려줍니다.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뭐 알려주느냐? 첫째, 존치기한 만료일 언제 끝난다고. 지난번에 가건물한 거 언제 만료됩니다. 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두 번째, 연장 가능 여부. 그걸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고, 세 번째, 존치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뭐냐면 공장입니다. 공장 지난번에 가건물 했는데 그거 연장될 수 있어요. 라고 공장은 특별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30일 전까지 만료 30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연장 신고 신청해야 됩니다. 즉 허가는 신청하고 허가 대상은 신청하게 되고 신고 대상은 신고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누군데? 그분들에게 하면 되고, 여기를 허가는 며칠 전까지 허가 신청해야 되고, 허가 대상 가건물은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해야 되고, 신고는 7일 전까지 해야 되고, 이거 외우세요.
허가는 만료 전, 만료일 14일 전, 신고는 만료일 7일 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특례. 이건 뭔 소린가? 이건 뭐냐면 공장은 특별한 취급받습니다. 아까 당신 공장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됩니다. 라고 통보받은 거 있죠? 요거는 가만 놔둬도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장은 연장될 수 있다고 통보받은 거. 그런데 그 공장 주인이, 공장 건축주가 나 이제 공장하기 싫은데 그럴 때는 어떡하냐? 연장된다고 왔는데 그때는 연장 안 할게요 하고 알려줘야 돼요. 거기 그렇지 않은 이상 저절로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위 방가로 2번에도 불구하고, 즉 신고 신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준수한 가건물로서 건축주가 위에 따른 구분기간까지 거기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14일이면 14일 7일전까지 나 연장 원하지 않아요. 할 때는 이런 걸 연장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통지하는 경우는 거기 통지하면은 연장 안 되겠지만 연장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 통지하지 않았다. 그건 저절로 연장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특례입니다. 저절로 연장된 걸로 봅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떤 것에 특례를 주느냐?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 보니까 공장에 설치한 가건물일 것. 그 다음에 존치기한 연장이 가능한 가건물일 것. 이 두 가지 요건 하에서 저절로 연장됩니다. 다음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대장. 우리가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근데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그분들. 특별자치도의사 등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 신고받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 대장을 기재 관리하게 된다. 가설 건축물도 대장이 있습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분들이. 가설 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이해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다. 그 가설 대장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 건축법의 일부 규정의 부적용. 가건물인 경우는 일부 법 규정을 해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왜? 가건물이니까. 그야말로 가건물이니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 규정에서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6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정 결정할 때 며칠 내에 의견 주라고 그랬죠? 15일 내에 의견 줘야지 의제되잖아요. 또 건축 허가나 신고했을 때 21가지 의제됐잖아요. 이때도 관계 행정기관장이 15일 내에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의견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 관계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법상 규정, 그 밖에 대통령으로 하는 관계 법령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아까 사전결정 들어왔었죠. 또는 건축하러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등의 신고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전결정이나 건축허가 했을 때 의제되는 것 있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15일 의견 받잖아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최할까? 박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 협의회는 사전결정이나 또는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며칠 내에 개최해야 된다? 10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 10일 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 10일 내에 개최하는데 내일이 개최 날짜다. 근데 오늘 공무원한테 오세요 그러면 안 되고 미리 며칠 전에 알려준다?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읽어볼까요? 허가권자는 협의회 개최를 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나오죠. 3일 전에 통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단 말이죠?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와가지고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의견 발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오케이, 노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부서로 돌아가서 며칠 내, 5일 내 오케이냐 노냐를 보내줍니다. 읽어볼까요? 3번, 사정일정 또는 건축 허가를 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에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내, 5일입니다. 5일 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네 번째, 의제사항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장은 너 뭐하러 거기 가냐라고 공무원한테 못 가게 하면 안 돼요. 소속 공무원을 갖다가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십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포함 민원일괄협의회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도가 있네요. 59쪽에 2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금, 안전관리 예치금. 이게 소위 말해서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예치금이라고 부르는데 안전관리 예치금.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 큰 건물 짓다가 중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안전관리 문제가 생기고 위험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관상 보호가 흉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때, 야, 너 큰 건물 짓냐? 건축주, 예, 너 돈 맡겨. 이게 바로 안전관리 예치금, 소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보면 되겠네요. 봅시다. 괄호 1번.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건축주입니다.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뭐냐? 내려갑시다. 그 대상 중에서 돈 맡기는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이냐? 내려가서 얘기합시다. 얼마나 크길래 돈 맡게 되냐? 이런 걸 위해서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작년까지 5,000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물론 예가 있습니다. 가로 읽고 제외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건축물로서 1,000이 중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된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소위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야, 너 연면 1천 이상 짓지? 돈 미리 맡겨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를 예치하느냐? 1,000제곱미터 이상 지을 때 거기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건축공사비의 1% 범위입니다. 1% 범위. 그래서 중요한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 1% 범위. 이거 중요합니다. 1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 단답 나오면 1이 되겠습니다. 혹은 1,000이나 1 혹은 1,000 있으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맡겨도 괜찮냐? 괄호를 읽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거기 지방공사.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는 예외적으로 안 맡겨도 괜찮습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 이거 꼭 외워놓으시고요. 넘어가서 그런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건 뭐냐면 현금을 예치해도 괜찮고 예외적으로 이런 증권 같은 거 보증서도 예치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현금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서 같은 거 종류 없이 5가지 있죠? 뭐 보증보험증권, 뭐 지급보증서, 또 뭐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보증서, 뭐 상장증권,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등등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갖다가 예치해도 괜찮다. 현금 대신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반환. 예치금 반환할 때는 이자 붙여준다. 예치금은 나중에 이제 공사가 제대로 다 된 거예요. 중도에 안 끊기고 제대로 잘 끝나면 예치금 돌려준단 말이죠.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얼마 붙이나 봅시다.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선량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한다. 이자 붙인다면 아시면 되겠고, 다만 이거는 현금 예치했을 때 이긴다. 현금을 예치했을 때 돌려주는 것이지 보증서는 그건 돈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보증서는 보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당연하죠. 보증서는 돈 돌려주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명령.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돼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서 위하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자한테 거기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패스 설치 등의 안전조치. 둘째, 공사 재개 또는 철거된 정비. 이런 걸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이렇게 개선 명령 했는데 안 하더라. 허가권자가 버티더라. 이럴 때는 행정대집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 뭐냐면 이 허가권자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냐? 대신할 때는 인부 동원하는데. 예치금 몇 개 났잖아요. 아까. 그죠? 예치금. 그 돈 찾아다가.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 비용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돈 찾아다 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비용은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 펜스 설치한다, 뭐 철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치금보다 더 많더란 말이죠. 그때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더 받아낼 수 있어요. 대집행할 때는. 세 번째,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주한테 건축주에 알려주고,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해서 기업, 안전패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할 때는 그 돈 미리 알려주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급할 때는 건축주한테 알려주고 돈 찾아다가 이런 데 쓸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이제 시행령 규정인데 마지막 규정이죠.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되면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 오랫동안 경과할 때 2년 동안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중단해가지고. 보기 싫죠? 위험하죠? 이럴 때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조 2 3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얘기입니다. 거기 긴급 필요할 때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지한 후 몇 년 지날 때 고지한다고요? 2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나면 중단기 2년 지나면 이때는 고지한 다음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데 쓰느냐? 거기 공사 현장 안전펜스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종치, 거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계설매 설치 등등등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몇 년 경과됐을 때 중단 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이때는 할 수도 있어요. 돈 찾아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3번 거기 건축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건축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네 친구가 건축 관계자라고 배웠습니다. 찾아드릴까요? 우리 건축 관계자 앞에서 보면은 거기 용어정의에서 건축법 총칙입니다. 1장 건축법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 제2절 용어정의입니다. 제일 앞에 부분입니다. 제1장 건축법 총칙 제2절 용어정의에서 거기 괄호 8번 건축 관계자 해가지고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이것이 건축 관계자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관리자, 공사시공자, 이 건축관계자. 이 건축관계자 네 친구는 건축물이 설계 도서에 따라 이 법, 즉 건축법과 이 법에 따른, 즉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당연하죠. 제대로 잘 지란 얘기죠.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대강대강 해. 뭐 돈 전략하려니까 이걸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 이걸 살짝 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책임과 표준계약서. 건축 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거 빼놓고는, 건축법에서 규정된 거 빼놓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관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일단은 건축법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 원칙에 의해서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단 법이 우선하고 법이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으로 정하는 내용을 갖다가. 두 번째, 근데 그 계약이 말이죠. 또 갑과 을 그래가지고 갑이 뭐죠? 소위 갑질한다 그래가지고 갑이 막 이렇게 을한테 너무 불리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를 갖다 만든다는 얘기죠. 갑과 을 관계를 갖다가 공평하기 위해서. 이 부분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업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 계약서, 즉 공평한 계약서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널리 퍼뜨린다는 얘기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도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설계 등 이하는 우리가 7강에서 하면 되겠네요. 7강에서.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7강에서 4번 건축물의 설계 이하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7강에서 뵙겠습니다.